안녕하세요. 입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이재은입니다. 우선 차례는 각각 후보들의 소개 한마디와 공약 검증을 듣고 나서 공통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진 다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시간은 5분이 주어지고 자유롭게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5분의 시간이 끝나면 질문이나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장부터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비정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최혜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회장이 된다면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으로 우리 경남 로봇고등학교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정재현입니다. 저는 소통하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불만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적극 저에게 건의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수용해주고 개선하는 그런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최지우입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이면서 들으며 우리 학교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정규회장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3학년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김준성입니다.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학생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부회장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면 방관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여를 하여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교 학생회 선거에 나온 3학년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박현주입니다. 만약에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이제 회장과 부회장, 학생회가 다 같이 이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같이 노력하는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부회장 후보 1번 신강아입니다. 저는 학교 발전과 학생 가치에 이바지하고자 이 자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하는 그런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학년 정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신민영입니다.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회장을 도와 이 학교에 소통이 원활히 되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학년 부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3번 김동현입니다. 제가 만약 2학년 부회장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공약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역순으로 김동현 후보님부터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송정아 2학년 후보님께 지원하고 싶은데 학생증의 교통카드랑 체크카드를 다 같이 해서 이제 발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2학년 부회장 후보 1번 송정아입니다. 우선 개인 체크카드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타 학교에서 전자학생증 발급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의 주거래 은행과
협의 후에 시행할 거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순서. 저는 신민영 후보자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급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의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신민영입니다. 아까 손정아 후보님께서 저에게 급식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식은 예산이 이미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조금 더 들 텐데 그러면 평소에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급식을 먹고 한 달에 한 번 퀄리티가 좋은 급식을 먹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학생 급식 개선을 위해서는 급식 개선을 하기 위해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설문지를 돌릴 때 이제 구글 폼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제 종이로 보는 게 아닌 사이트로 설문지를 돌려 이제 저희가 별도로 개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쉽게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어 참여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이 설문조사 항목에 이제 급식 원하는 메뉴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택하는 품목은 영양사 선생님과 같이 협의를 하여 정할 거고요. 왜냐하면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급식의 모든 영양소와 칼로리 그리고 예산 안에서 급식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적인 메뉴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여 영양사 선생님과 같이 협의를 한 뒤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마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 김중성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준성 후보님 공약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제 학생들에게 대회 일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신민영 후보님의 일단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민영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어디 부분까지 좀 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하였고 현재 지금부터 조금씩 개발 중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완성도와 기능에 대해서 봤을 때 50% 정도 개발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은 개발이 모두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박현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분실된 교복, 체육복 등을 넣는 수거함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복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복 수거함이나 이제 그런 걸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관에 가서 체육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교복 말고 이제 체육복을 놔두고는 경우가 한 번씩 저도 봤는데 이제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고 아니면 잃어버린 학생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황이거나 발생하는데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제 학교를 생활하면서 만든 분실물 있잖아요. 뭐 펜이라던가 USB라던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주워가지고 거기 넣어두면 나중에 자신이 이걸 잃어버렸네 하고 한번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분실물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박현주 후보님이 이걸 내주신 그 공약에서 분실된 교복, 체육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복이 분실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복이 분실되는 원인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옷을 저희가 체육을 하면서 갈아입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넥타이나 그런 걸 이제 갈아입으면서 여자들은 이제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놔두고 오거나 그럼 이제 나중에 갔는데
없다 하면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실에 놔뒀는데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정말 잃어버렸거나, 두 번째, 누가 가져가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건 두 번째, 누가 가져가서인데요. 가져간 경우 가져간 사람이 수거함에 과연 도로 넣을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복을 그러면 가져가셨다는 거는 이제 주인 몰래 가져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 학생이 나쁜 마음을 품고 가져갔다는 뜻인데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가져갔다는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일단 박현주 학생님이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일단 학생이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옷이 일단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본인 거인 줄 알고 가져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이 가져가는 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가져간다는 것인데, 일단 박현주 후보님이 훔쳐갔다는 걸 전제로 가져가지고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정정을 해가지고 다른 학생이 헷갈려서 옷을 가져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로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교복을 가져가려 했는데 다른 사람의 교복을 모르고 가져갔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에 뭐 셔츠나 그런 거에 옷을 안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 놓았다 하면 이제 내가 잘못 가져갔구나, 내 친구한테 미안해 하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신 거에서 모순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거함을 설치를 하는데 방금 예시로 든 상황은 일단은 갖다 준다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되면은 수거함을 설치하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만약에 복도에서 주었거나 하면 교무실에 갖다 주는 그렇게 하거나 친구 이름 적기 때문에 친구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데, 저는 이번 박현준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수거함이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뭐 USB나 저희 학교가 되게 USB를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USB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려고 만드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질문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학생이 이걸 갖다 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거하면 어떤 선생님이 갖다 주면 저는 똑같은 어쨌든 효과로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니까 이 순기능을 하는 게 수거함이 굳이 설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빨간색 USB를 잃어버렸는데 선생님 한번 방송에서 주인 좀 찾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은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수거함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순기능인데 저는 이거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방송을 하면 되는데 굳이 설치를 해야 하냐라는 그 뜻인 거죠? 지금 선생님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됐든 일단 선생님이 교무실로 찾아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잃어버렸을 때 교무실 먼저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수거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생님한테 찾아가실 수 있는 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발표를 해야 하기에 발표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는 최지우 후보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e스포츠 대회를 이제 개최하신다고 공약을 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e스포츠를 하면 게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 대회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제가 그러면 게임을 이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게임이나 뭐 다른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실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저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생각해낸 것은 먼저 이 e스포츠를 체육대회 한 종목으로 포함시켜서 저희 e스포츠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다른 체육대회에 참가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분 있나요? 전지혁 후보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공약 1 보게 되면은 더운 여름에 하복 상의를 벗을 수 있는 대신에 흰색 티나 아니면 검은 티로 통일을 한다고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상의를 벗는 데에서 일단은 그 흰 티나 검은색도 일단 사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반팔티 하복 체육복이 반팔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흰색 티랑 검은색 티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공약을 냈을 때 가장 중점을 생각하는 게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더운 여름날 교복이 학생이 성장을 해가지고 교복이 작아질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교복이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거나, 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복을 입으면 되는 사실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취업복보다는 그냥 교복을 그냥 입고 있겠다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름에 더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제가 이성배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운데 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단추만 푸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배 선생님은 단추를 다 푸는 것은 그냥 멋을 부리기 위해서라고 인식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배 선생님께서 차라리 위에 걸 다 벗고 안에를 흰색이랑 검은색 계열의 색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내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더 수정해서 공약으로 낸 것입니다. 제 말씀을 해드려도 될까요? 일단 최혜정 후보님의 일단 말씀을 해주신 거에 조금 의견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재욱 후보님이 생각하기엔 교복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학교에 입고 오는 것이죠. 아닙니까?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입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학생임을 상기시켜 어른의 흉내를 내는 그런 탈선의 유혹을 막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지금 정지혁 후보님이 내세운 공약은 편의를 위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교복의 역할을 보다 편익을 중심으로 잡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의를 중심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두발 규정이라든지 화장 여러 가지 등등을 좀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이게 좀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에 점심때 선도부들이 이제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과 많이 작거나 크거나 좀 많이 다투기도 하였고, 그런 점을 보아서 제가 위에 걸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살짝 논점이 흐려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주신 거 다른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제를 이걸 흰티, 검은티, 티셔츠로 통일을 하면서 이 공약을 세운 거에 대해서 편익을 중심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중심으로 왜 잡았냐고요? 일단은 이렇게 편익을 중심으로 잡은 거는 일단은 학생의 일단은 신분에서 교복의 역할보다 편익을 중심으로 잡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타당한 이유를 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이 저희 일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이제 곧 졸업을 합니다. 고등학생은 이제 1학년들은 2년 있으면 졸업하고 작은 이제 3학년들은 1년 있으면 곧 졸업을 합니다. 곧 있으면 사회로 나가서 이 교복을 더 이상 입지 않는 날이 머지 않았는데 저는 교복이 크게 뭐 물론 단정도 그렇고 그런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저는 그 부분보다는 좀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정재욱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에 곧 나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큰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모두 같은 학생이신 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정재훈 후보님 말씀해 주신 거랑 상반되는 주제인데 어른을 흉내내기 위한 탈선의 유혹을 막는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복을 입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성 후보님은 이제 5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 답변 걸로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나요? 최지훈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약 3번에 보게 되면 선후배 간의 임명 소통 활성화라고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임명 소통을 할 건지 어떤 앱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뭘로 통해서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와 지금까지 이 선후배 간의 인명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은 먼저 후배가 지금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배들 중에서도 똑같이 진로가 정해지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는 것보다 약간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후배가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면 저희 학교 인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기획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문화기획부에 도움을 얻어 도움이 필요한 진로 설정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물어보았을 그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어떤 학생이 1대1로 상담을 받고 싶다 뭐 그렇게 받으면 우리 문기부에서 그 학생과 연결을 시켜주어서 얘기를 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대신 문기부가 물어봐 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인스타로 하시게 된다면 그거는 익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인스타로 그 소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인스타로 학교에서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먼저 물어보는 학생이 인스타 문기부에 먼저 말합니다. 이 학생과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문기부에서 그거를 만남을 하게 해주는 거고 그건 인스타에서 소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외에서도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그런 쪽으로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에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 박현주 주부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체육대회 하나로 넣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체육대회 일종으로 하나 e스포츠를 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의 종목. 네. 그러면은 대충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참여할 것 같습니까? e스포츠에. e스포츠에 참여도를 말하는 건가요? 네.
e스포츠의 참여도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그럼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참여는 가능한 부분이죠. 거기서 e스포츠 인원수가 많다고 해도 뭐 다른 방법으로도 e스포츠를 운영할 수 있고 다른 방법 e스포츠를 운영하면서 여학생이 참여에 대해서 막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같이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혹시 종목은 어떤 걸로 하실 생각이죠? 일단 저희 학교의 컴퓨터와 노트북의 사양이 되게 일단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사양이 높은 게임들을 주 게임으로 설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비록 사양은 낮지만 대중적인 게임으로 e스포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1학년 1반부터 2학년 2반까지 축구부를 제외한 학생들은 총 68명입니다. 그 중에서 게임 하나 인원수는 총 33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임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는 22명이 하고 오버워치 6명, 배틀그라운드 14명, 그 외에 다른 게임은 총 13명이 합니다. 방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사양 높은 게임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대중적이면 사양이 낮은 게임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롤을 예로 들면은 지금 총 인원수가 22명밖에 안 한다는 것인데 이러면은 e스포츠를 열었을 때 그 흥미도가 좀 궁금합니다. 과연 이 22명에서 잘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럴 바엔 차라리 저는 좀 더 대중적이고 e스포츠보다는 일반 체육대회가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체육대회 한 종목으로 e스포츠를 넣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e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다른 체육대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정재혁 후보님은 5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이제 후보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분 신민혁. 네, 정화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정하는 후보 공약 중에 이제 문화의 날을 하신다고 공약을 거셨는데 그 문화의 날 예로 이제 e스포츠 대회를 거셨어요. 그러나 저희 학교 컴퓨터는 사무용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을 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참여는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2학년 부회장부 1번 송정아입니다. 제가 e스포츠 대회를 연다고 했을 때 컴퓨터 게임을 처음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저희 학교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그 대회를 열려고 하면 VPN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모바일 게임으로 할 예정이고요. 가장 대중적이고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하기 쉬운 모바일 오목이나 뭐 카트라이더 그런 걸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하실 분 최혜정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박현주 후보님과 그리고 신민영 후보님께서 지금 공약이 지금 방향제 해줬잖아요. 그 방향제 이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참은 하지만 이제 그 방향제를 구매와 그리고 교체하는 그런 간에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이제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실에 소변기에 이제 방향제 역할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체 횟수나 이런 거는 이제 구매할 제품에 따라서 청소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있으신가요? 그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구매는 이제 학교 이제에서 선생님들과 이런 청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제품을 찾아보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으로 이제 학교에 큰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제품을 사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이까지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30초 동안 각 후보님들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최혜정 후보님부터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교 학생회장의 회장이 된다면은 제가 좀 더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이제 진짜 열심히 하는 회장이구나, 그리고 진짜 성실하게 하는 회장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편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 제 능력을 더 키워야겠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더 저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찾고 이것을 더 공부하여 나중에 회장이 됐을 때 이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만약 학생회장이 된다면 이 학교에서 개선될 점, 더 추가됐으면 하는 점들,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졸업했을 때 저희 추억이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준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토론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회장은 이게 지금까지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봤을 때 부회장은 좀 회장을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식으로 보고 좀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견이 대다수 지배적이었고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부회장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일단 학생회 회장이 일단은 위주로 되는 거니까 회장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협업해서 도와주면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회장이라고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도해서 끝까지 제가 학교의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부회장이 된다면 학생들이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이 조금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잘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학생과 부회장 분들과 학생회 분들과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부회장 후보 1번 성정아입니다.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의견에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부회장이라는 메리트만 가지는 사람이 아닌 발로 뛰는 그런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학년 정교 부회장 기호 2번 신민영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제 회장과 3학년 정교 부회장을 도와
최고의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2학년 부회장이 된다면 3학년 회장님과 3학년 부회장님을 도와서 저를 뽑으신 분들의 표가 후회되지 않게 학생들의 목소리가 되어 열심히 이바지하는 2학년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소개와 공약 검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